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 머니무브는 단순한 테마 장세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지각 변동입니다. 현재 증시 진입을 위해 대기 중인 투자자 예탁금은 이미 100조 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반면 불과 한 달 만에 주요 은행의 예금 잔액에서는 1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수치는 은행에 잠들어 있는 650조 원 규모의 요구불 예금입니다. 이 막대한 대기성 자금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비중은 단 1.8%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비중이 과거 코로나19 동학개미운동 당시의 10%대 수준으로만 회귀한다면 수십조 원의 추가 유입이 대기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메가톤급 유동성의 이동은 국내 자산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5% 이상은 부동산 등 비금융 실물 자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면서 만년 10배 수준에 머물던 코스피의 PER은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구조적 리레이팅을 겪게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수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70%라는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자산 중심으로 이동하는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과거 번번이 실망했던 정책 메시지를 이번에는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였을까요? 그 해답은 정책의 강제성과 압도적 실적의 결합에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은 단순 권고가 아닌 지배구조 리스크를 제거하는 강력한 트리거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었습니다. AI 슈퍼사이클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의 PER은 8배, SK하이닉스는 6배조차 되지 않는 극단적 저평가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이익은 폭증하는데 밸류에이션은 바닥인 이 불균형 상태에서 주주환원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더해지자 자산가들은 자본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확신을 전략으로 굳힌 장면이 바로 현대차의 진화입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단순한 내연기관 완성차 기업이 아닙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며 시장의 인식을 재정의했습니다. 제조업의 굴레를 벗고 AI 혁신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과정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퀄리티 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편 인간의 심리 역시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 변수입니다. 과거 부동산 폭등기 한국인들을 지배했던 감정은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FOMO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공포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출 규제와 PF 리스크로 인해 내 자금이 영원히 부동산에 묶여버릴 수 있다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보유 효과에 빠져 자신이 가진 부동산 가치를 과대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보유세와 금리 부담 앞에서 그 인식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을 매각하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자산가들의 행렬은 이러한 심리적 전환을 상징합니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닻을 끊어낸 투자자들은 이제 해방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클릭 한 번으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주주환원 강화로 연 10% 수준의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구조로 이동한 것입니다. 묶인 돈에서 흐르는 자본으로의 전환. 이것이 부동산 신화 해체의 심리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연금의 이동입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와 디폴트 옵션의 본격화는 연금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 퇴직연금의 80%는 연 3% 남짓의 은행 예금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수수료가 낮고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연평균 9%대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은 불과 몇 달 사이 수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흐름은 서학개미의 진화와도 연결됩니다. 2026년 개인 투자자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그중 40% 이상이 애플과 엔비디아 등 이른바 M7 빅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피성 투자가 아닙니다. 글로벌 1등 자산을 소유하려는 구조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머니무브가 가계 재무구조에 미칠 잠재적 변화입니다. 부동산에 묶여 이자만 부담하던 가계가 국내 배당주와 글로벌 우량 자산에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된다면 이는 부채 상환 능력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금 이동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650조 원의 대기 자금, 100조 원을 넘어선 예탁금, 수조 원 단위의 연금 이동, 그리고 글로벌 1등 기업으로 향하는 구조적 자산 배분. 지금 우리는 자산 시장의 역사적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박사의 노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